저는 사람들이 걷는 것만 봐도 이거 허리에 이상이 있겠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제가 보면 일반인들 중에는 제대로 못 걷는 사람 80%는 이 문제를 갖고 계시거든요. 젊으실 땐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가 되면 몸이 뻣뻣해지고 허리나 관절에 변형도 올 수 있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자세로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걷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화장실을 갈 때 걷고, 출근해서 또 사무실에서도 걷고, 집에 와서도 계속 활동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걷는 자세가 잘못되었다? 그럼 당연히 무릎, 허리 같은 체중을 지탱해주는 관절에는 직격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원입니다. 걷기 운동 좋은 건 다 아실 텐데 제대로 걷는 자세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대로 걷지 않으면 몸에는 독입니다. 제가 제대로 걷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리로 거식하시는 분들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마디탄탄 이자훈. 원장님, 걷는 것과 허리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걷기라는 게 일상에서 숨 쉬듯이 계속 활동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보니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간단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학문적으로 본다 그러면 양이 엄청 방대하고 또 복잡합니다. 먼저 이 정상 걷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본 지식 없이 일반 환자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걷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자, 간단하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걸을 때 우리가 발목, 발바닥, 발가락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구부리고 무릎도 구부렸다가 펴고 고관절도 앞뒤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굴곡, 신전 이런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체 관절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쓰이는 거고 또 그런 관절이 움직이려면 주변 근육들이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발을 또 딛고 또 반대발이 또 딛고 할 때에는 한 발이 떨어질 그 동시에 넘어지지 않게끔 옆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자연스럽게 골반도 앞뒤로 움직이고 허리 길이끔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사용이 되게 됩니다. 걷기는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복잡한 관절과 근육의 조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걷는 자세가 잘못된다면 발목부터 무릎, 허리, 골반이 다 불편한 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게 걷기가 쉬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온몸을 다 쓰는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잘못된 자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떤 게 잘못 걷는 자세일까요? 사실 잘못된 자세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다양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제가 허리이다 보니까 허리에 또 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자세 그리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한다 그러면 쉽게 또 교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세 가운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잘못된 자세를 또 보면서 나아가서 교정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뽑으신 자세 좀 알려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허리를 뒤로 기울여서 걷는 자세, 두 번째는 엉덩이를 오리궁뎅이처럼 빼고 걷는 자세, 세 번째는 깡총걸음으로 걷는 자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이 말로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니까 한번 실습으로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 걷는 케이스는 허리를 뒤로 기울여서 걷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를 만약에 기울인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허리 뒤쪽 관절에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되고 주변 근육근도 많이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허리 디스크도 많이 눌리게 되면서 이것 또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고착화되면 염증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이제 만성화될 수가 있고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게 되면 뒤로 넘어질 수가 있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도 약간 이제 앞으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거북목처럼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 만성 허리 통증으로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허리를 뒤로 과도하게 젖히게 되면은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고 신경이 또 눌리게 되니까 협착증 환자들이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악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걷는 걸 보시면요, 허리가 이제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면서 자연스럽게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리 기립근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죠. 그리고 골반이 이제 균형을 못 잡게 되니까 허리 통증도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배 근육은 약해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목이나 흉추가 앞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잘못 걷는 경우는 엉덩이를 과도하게 뒤로 빼서 걷는 자세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엉덩이 뒤쪽에 대둔근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고관절에 구축이 좀 있거나 또 무릎에 구축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 협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또 다른 관절에도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무릎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걸으면 엉덩이 골반에 경사가 앞으로 조금 기울어지게 되고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걸 보상하기 위해 우리 허리는 커브가 가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에 허리 근육과 관절도 많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허리 통증 또는 엉덩이의 불편감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걷는 걸 보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보폭이 좀 짧아지게 되고 또 발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윙하는 것보다는 종종 걸음으로 나가는 모습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짧고 무거운 걸음걸이가 되거든요. 그럼 쉽게 피로해지고 또 오래 걷기도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걸었을 때 겉보기엔 어때요? 엉덩이에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엉덩이가 아니라 이렇게 허리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상체를 볼까요?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면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허리가 과도하게 C자로 되고 머리와 목도 좀 뒤로 젖혀지려고 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허리 통증도 생기게 되고 몸의 균형도 조금 망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걷는 경우는 발을 딛는 자세가 잘못된 경우, 발 뒤꿈치부터 정확하게 딛지 않고 깡총거리면서 걷는 경우를 뽑아봤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걸으면 발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발바닥 아치, 그 다음에 발가락까지 끝까지 다 접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발끝에부터 차는 힘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데 깡총거리거나 또는 정확하게 발바닥에 다 접지가 안 된다 그러면 차고 나가는 힘도 좀 떨어지고 체중이 다리에 완전히 실려야 되는데 이동이 될 때 체중이 전체적으로 실리지 않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걸으면 뒤꿈치를 전혀 안 쓰게 되니까 종아리 근육이나 발목 주변 근육들이 좀 과하게 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래 걸을 때에도 그런 과긴장된 근육이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걷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까요? 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정상 보행을 또 이해하려면 수치를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교과서를 찾아봤습니다. 제 서적을 보면은 걸음걸이는 좌우, 발, 뒤꿈치 간격을 얘기하는 건데 72cm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조금 길지 않은가 싶고 큰 걸음걸이는 한쪽 발 기준으로 발 뒤꿈치가 닿고 그 다음 발 뒤꿈치가 닿는 그 거리인데 당연히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양 걸음걸이 넓이, 양 발 폭을 보시면 되는데 5에서 10cm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주먹 그냥 하나 들어갈랑 말랑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다리의 방향의 중심 축과 발이 이루는 이 각도가 두 번째 발가락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게 7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바깥쪽으로 살짝 다리가 팔자 다리처럼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체는 하체 이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손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허리 전만은 유지하고 가슴은 가볍게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선은 보통 약간 위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닥을 보면서 걷진 않으니까 시선은 자연스럽게 살짝 위를 본다 생각해 주시면 가장 정상적인 보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뒤꿈치 같은 경우는 한쪽 발 뒤꿈치가 땅에 닿고 나서 체중이 완전히 지지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체중을 우리가 지지하기 위해서 골반과 엉덩이 근육이 약간 수축되는 보여지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평소에 이런 근육 자극이 없었다면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앉았다 일어났다 또는 웨이트 운동 해보신 분들은 이 엉덩이를 약간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이제 힘들이 엉덩이 주변 근육에 생기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근육의 움직임이 걸을 때 실제로 나타나야 되고 이런 동작들을 반복하시면서 엉덩이 주변 근육들이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제대로 잘 걸으려면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걷는 운동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걷는 운동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통증이 없는 환자분들이라 그러면 뭐 무제한 걸어도 괜찮겠지만 허리가 원래 안 좋았던 분들이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증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시면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빈도는 뭐 매일 가능하시면 매일 걷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평지를 걷는 게 좋아서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 나만의 산책로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고요. 요즘에 맨발 걷기가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맨발 걷기 좋은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그런 산책로를 맨발로 걸으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저도 황토길은 걸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푹신푹신하고 물렁물렁해서 잘 관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비교적 안전하게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산책로는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상처가 나거나 이제 다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맨발 걷기보다는 쿠션 있는 운동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걷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이제 잘못된 자세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걷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개선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잘못 걷는 분들이 대부분 다른 원인이 있어서 또 잘 못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시거나 고관절에 변형이 있거나 그러면 그러한 보상 기전으로 자세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는 관절의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겠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음걸이 습관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심부, 복근이나 기립근의 힘을 좀 길러주는 운동을 통해서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강조했던 게 발바닥을 이제 정확하게 다 딛는 것들을 강조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의식하면서 걷는 것도 당연히 훈련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지금 생각난 게 신발 밑창이 유독 한쪽으로 패여 있는 분들, 이분들이 좀 잘못 걷는 분들이겠죠? 이제 그런 얘기도 많고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는 먼저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발이 평발이 있거나 또 요족이라고 너무 아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도 그렇게 신발이 밑창이 안쪽부터 다를 수 있고 또는 바깥쪽부터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평발 깔창이라든지 뭐 도움을 받는 그런 보조기를 사용하면서 걸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그런 게 없는데도 그렇게 이제 만약에 다른다 그러면 걸음걸이라든지 본인이 정상 보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겠죠. 마디 탄탄 이자훈. 네, 오늘 원장님과 걷기, 허리에 좋은 올바른 걷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이 걷기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좋은 한마디 해주세요. 걷기는 사실 허리뿐만이 아니고 발목, 무릎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상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평생 걸어왔기 때문에 스스로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들이 하나씩은 있을 텐데 이를 한 번에 다 고치기보다는 작은 거 하나씩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변에 평지로 잘 걸을 수 있는 산책로나 공원이 있는지 찾아서 평소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발이 편한 운동화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게 가장 쉽게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훈이었습니다. 원장님 걸음은 어떠세요? 잘 걷고 계신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잘 못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어릴 때는 좀 흐느적거린다는 부모님이 그러셨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도 밑창이 약간 안쪽부터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발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PT나 이런 운동을 좀 이렇게 받아보면서 교육을 받아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발바닥 힘을 제대로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지면에 발바닥을 정말 움켜쥐는 듯한 그런 꽉 쥐는 힘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스쿼트라든지 발바닥을 미는 운동을 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런 힘들이 좀 길러지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껴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